안녕하세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핫한 리플, XRP에 대한 심층 분석, 최근에 가격도 좀 움직이고 또 여러 소식이 막 들려오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핵심 정보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리플의 현재 상황, 단기나 장기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리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가격이죠. 비트코인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확 몰리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그 알트코인 시즌? 뭐 이런 거 시작 아니냐? 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증시하고 비트코인이 좀 따로 움직이는 그 디커플링 현상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이더리움, 리플 이런 주요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도는 패턴, 이게 보인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말고도 주요 알트코인도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기관 자금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리플 발목을 잡았던 거 있잖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런 소식도 영향을 크게 줬겠네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봤나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리플이 벌금을 내기로 하면서 그 소송 관련된 불확실성, 이게 확 줄어든 게 아주 중요한 상승 동력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XRP 현물 ETF 승인, 이걸로 딱 이어질 거냐? 그건 아직 좀 봐야 한다는 시각이에요. SEC가 심사를 미뤘다,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소송 리스크가 해결됐으니까 결국엔 승인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아직 있고요. 일부 분석가는 올 4분기쯤 승인 가능성 보기도 하더라고요. 4분기. 그 ETF 승인 관련해서 블랙록 같은 아주 큰 자산운용사들 움직임도 되게 중요하게 보던데요. 네네,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이나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데는 이미 XRP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블랙록은 아직 안 했다는 거죠. 블랙록이 만약 신청하면 이게 시장에 주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승인이 되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때처럼 막 바로 가격이 폭등하기보다는 몇 달 정도 조정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좀 길게 봤을 때 리플 가치를 좋게 보는 분석들도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 코인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막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근거들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그 국제은행 간 통신 표준 ISO 002 이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 페드와이어 같은 주요 금융 인프라에 도입되고 있는데 XRP가 이 표준이랑 호환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은행끼리 메시지 주고받는 방식을 좀 현대화하는 그런 국제 규격인데 여기에 XRP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리플이 직접 발행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RLUSD 성장 가능성, 그리고 또 BNY 멜론, 이게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 중 하나거든요. 여기랑 수탁 파트너십 맺은 거, 더 나아가서 리플이 아예 은행 인가랑 연준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와, 은행 인가까지요. 그리고 리플 CEO가 5년 안에 스위프트 시장 점유율 14% 차지하고 가격은 3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요. 와, 진짜 엄청난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발행량이 1000억 개나 되니까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네, 그 예측은 스위프트 연간 거래량 데이터를 가지고 추산을 해본 결과다,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1000억 개, 이게 숫자가 심리적으로 좀 많아 보이긴 하죠. 근데 만약에 리플이 진짜로 국경 간 송금이나 이런 데서 아주 널리 쓰이게 된다면 오히려 유통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같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소각률 자체는 아주 낮아요. 0.01%도 안 되는데 앞으로 RLUSD나 리플넷 사용이 늘면 소각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다만 이런 장기 전망하고는 별개로 단기적으로는 그 RSI 지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세가 좀 과열됐나 보는 지표인데 그게 90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과매수 신호가 있어서 주의는 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단기 과열 신호도 있군요. 그리고 진짜 흥미로웠던 게
유독 한국 투자자들이 리플을 엄청 많이 들고 있고 거래도 많이 한다 이런 분석이요. 추정치긴 하지만 유통량의 최대 20%, 거래량 50%면 와, 진짜 대단한데요?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한국 시장 투자 심리가 XRP 가격에 주는 영향이 아주 클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아시죠? 그 해외보다 한국 가격이 더 높은 현상. 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이슈가 터지면 감정적으로 막 팔면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한국 투자자라면 이 점을 꼭 알고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요. 투자 전략으로는 뭐 한 종목에 몰빵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고 한 번에 크게 사기보다는 꾸준히 나눠 사는 적립식 분할 매수 DCA 방식 이걸 공통적으로 권하더라고요. 네, 분산 투자랑 적립식 매수 역시 중요하군요. 물론 좋은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테고 리스크 요인들도 당연히 있겠죠. 어떤 걸 꼽았나요? 그럼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 같은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또 점점 강화되는 자금 세탁 방지 규제, AML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그 소송 관련 변수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자료들 쭉 보니까 리플 XRP를 둘러싼 기대도 크고 또 우려도 있고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정말 깊게 본 것 같습니다. SEC 소송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ETF 승인 여부나 실제 기술이 얼마나 빨리 채택될지 또 거시경제 상황 같은 앞으로 지켜볼 게 정말 많네요. 맞습니다. 리플은 그야말로 전통 금융하고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세계, 이 둘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이 뭐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고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리플이 여러 규제나 시장의 변동성을 잘 헤쳐나가면서 제도권 금융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제시된 그런 장기 목표까지 정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과정이 앞으로 리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